조선 어느 마을에 귀염둥이 채아가 살았습니다. 채아는 사대부 가문의 이남 일녀 중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났죠. 오라버니들은 17살, 19살, 채아는 겨우 7살이었답니다. 그렇다 보니 채아는 이조판서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큰 오라버니는 같이 외출할 때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목마 태워주고 땅에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반대로 작은 오라버니는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며 위험할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예를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에 도망쳐 다니는 채아를 잡아다가 가르쳤답니다. 작은 오라버니는 채아가 도망 다니는 모습이 귀엽고 재미있어 싫다는 아이를 굳이 잡아다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함께 주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자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채아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집안 사람들이 곡소리를 하며 안방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아는 이런 상황이 무섭게 다가왔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며 안방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때 큰 오라버니가 뛰어가는 채아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채아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 깊은 잠에 드셨단다. 그리하여 볼 수가 없느니라. 어린 채아였지만 무엇을 아는지 소리내어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서럽게 울었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집안 사람들은 어린 채아가 불쌍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이상하리만큼 채아는 부모님을 찾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오라버니가 알려주는 무예를 군소리 없이 연습을 했죠. 큰 오라버니는 그런 채아를 보며 무예를 하며 힘든 마음을 달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큰 오라버니는 말타기, 활쏘기, 체력 단련을 담당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라버니는 작대기 하나로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무예를 알려주었죠. 채아는 성장하며 점점 무예가 출중해지는 동시에 동네 나쁜 아이들은 죄다 패고 다녀 채아의 오라버니들은 채아의 불타는 정의감에 또 걱정이었죠. 오라버니들은 채아를 생각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형님, 채아를 늠름하게 키워 놓은 것 같아 뿌듯하지만 사내를 패고 들어오는 날이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아우야, 맞고 들어오는 채아보다는 차라리 패고 들어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허나 나쁜 사람들과 엮이다 보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자들도 만나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한편 어린 채아는 방에서 서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채아는 꿈을 꾸었죠. 채아는 갑자기 일어나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답니다. 대청마루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오라버니들은 너무 놀라 채아한테 뛰어갔죠. 헌데 채아가 무엇에 놀랐는지 겁에 질려 팔딱팔딱 뛰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열을 하는 어린 채아를 본 오라버니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채아를 먼저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리하여 큰 오라버니는 넓은 가슴에 채아를 폭 안고 등을 또닥이며 말하였답니다. 채아야, 괜찮다. 우리 옆에 있단다.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그렇게 괜찮다고 말을 수백 번 하고 나니 채아가 조금씩 울음을 멈췄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울었냐고 물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채아가 17살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을 자다 똑같은 꿈을 꾸었고 여전히 잠결에 울며 밖으로 뛰쳐나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채아는 오라버니들이 걱정을 할까봐 아직도 꿈을 꾸며 힘들어하는 것을 감추고 있었죠. 채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밤에 자객이 담을 넘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에 채아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복면을 한 자객은 달을 가로질러 담을 넘고 유유히 걸어 별채를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채아는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발자국 소리와 크크하는 이상한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숨조차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기운이 채아를 짓누르며 다가왔던 거죠. 자객은 열려진 창문 너머로 방안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갑고 습한 음성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숨도 쉬지 말고 죽은 듯이 있거라. 그래야 살 수 있는 이라. 그 한마디 남기고 가버렸답니다. 그리하여 채아는 그 이후로 똑같은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밤에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던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 마음속은 자책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굴을 모르는 자객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무예 연습을 죽기 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하던 채아는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아는 시간이 나면 아무도 오지 않는 계곡에서 큰 바위를 넘는 연습을 했답니다. 계곡은 채아가 무예 연습하는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채아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속바지도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무예 연습을 시작하였죠. 채아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땀은 비 오듯이 흘렀으며 몸은 더욱 가벼워졌죠. 이제는 최상의 몸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 작은 바위를 시작으로 가볍게 넘고는 중간 크기의 바위도 하늘을 날듯이 뛰어넘었답니다. 그리하여 채아는 힘껏 뛰어 허공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다리를 쫙 펴 바위를 넘고 있었는데 바위 반대쪽 아래 커다란 것이 보여 아래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한 사내가 몸을 일으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아는 그 사내와 눈이 마주쳤고 채아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한쪽 눈을 살짝 떠보니 그 사내가 채아를 공주님 안듯이 안고는 채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채아도 사내를 올려다보았는데 사내답게 생겼고 자신을 안전하게 받아 안은 걸로 봐서는 무예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자신의 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마구 흔들렸답니다. 채아는 너무 이상하여 사내한테 말하였습니다. 어디 다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다. 이제 내려오시지요. 아, 송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아는 사내의 품에서 내려오며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치마는 발라당 뒤집어져 허연 다리가 허벅지까지 보였고 속적삼을 보니 땀에 젖어 봉긋하게 올라온 계곡도 잘 보였던 거죠. 채아는 그제야 사내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무지하게 흔들린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채아는 급하게 사내 품에서 내려오고는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시오. 혹시 봤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채아는 앞으로 볼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기분은 좀 찝찝했답니다. 채아는 옷을 입고는 최대한 조신하게 집으로 주랭랑을 쳤죠. 사내는 얼음이 되어 꼼짝하지 않고 채아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을 하며 채아의 행동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낭자구나. 첫날부터 내 넋을 쏙 빼놓다니 위험인물 1호로 지정을 해야겠군. 사내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채아는 집에 들어오니 유모가 보여 한달음에 달려가 안겼죠. 유모,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배도 고프고. 우리 아씨가 오늘 많이 힘드셨구먼요. 오늘은 어디에서 놀다 오셨을까요? 큰 바위를 날아올라 넘을 수 있었는데 어떤 논팽이 때문에. 아이고 아씨, 어디 다친 곳은 없어라? 바위가 아씨를 못 가게 막았남요? 쓰잘데기 없이 큰 바위를 넘어요. 넘길? 그냥 피해가면 될 것을? 아이고 속상하구먼요. 지는 아씨가 뭐 땀시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채아는 유모의 잔소리가 많아지는 걸 보니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했답니다. 그리하여 오라버니를 보고 온다며 뛰어갔죠. 큰 오라버니 방 앞에 있는 대돌 위를 보니 처음 본 큼직한 비단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채아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채아는 손님이 계신 듯하여 최대한 조신하게 말을 하고는 방에 들어가 사내 옆에 앉았답니다. 채아는 옆에 손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님의 덩치는 오라버니들보다 더 컸습니다. 채아야, 오라버니가 성균관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벗이니라. 나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며 당분간 채아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오라버니들 어디 가십니까? 당분간 우리들은 조정일로 바빠져 궐 근처에서 지내야 할 것 같구나.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 잘 마무리하고 오셔요. 채아는 이상하게 불편했지만 일단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 사내는 계곡에서 본 사내였던 거죠. 채아는 사내와 눈이 마주쳤고 사내의 눈빛은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아도 질세라 사내의 눈을 뚫어져라 보고는 인사를 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채아입니다. 사내는 채아가 어떤 여인임을 파악했기에 앞날이 고단하겠지만 강하게 키울 생각에 기대도 되었죠. 사내는 훈련대장 구준범이었답니다.
구선비는 오랜 벗인 이강진이 채아를 염려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오라버니들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알아봐야 하는 일도 있었죠. 구선비는 벗인 이선비와 만날 때마다 여동생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조그마해서 어디 내놓기가 무섭다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지도 못한 채아가 구선비의 여동생처럼 생각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구선비 눈에는 조그마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예쁘지도 귀엽지도 특히 사랑스럽게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단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 꼬맹이 위험인물 1호였던 거죠. 구선비는 아침에 일어나 채아가 지내는 별채로 들어가 보니 가관이었답니다. 채아는 금방 일어났는지 머리는 부시시했고 유모는 17살 채아를 마루에 앉게 하고는 세안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주고 더 보고 있다가는 아침밥까지 먹여주는 꼴도 볼까 무서워 별채에서 나왔습니다. 구선비는 미리 준비한 산의 옷을 채아한테 입게 하였죠. 멀리서 채아가 입고 나온 것을 보았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높은 나무에 대롱대롱 잘 매달려 있는 호박을 보고 씩 웃고는 돌려차기로 결국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헌데 구선비의 눈에 채아의 몸놀림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사내였다면 제자로 키우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구선비는 첫 번째로 채아가 넘고 싶어 했던 바위 넘기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구선비는 큰 바위 넘는 것을 먼저 시범을 보여주었죠. 채아는 감탄을 하며 묽게 박수를 쳤습니다. 구선비는 바람같이 날아올라 아주 가볍게 바위를 넘었으니까요. 구선비는 으쓱하고는 바위 반대쪽으로 가 채아가 안전하게 넘을 수 있게 봐주었답니다. 채아는 구선비가 든든하게 봐준다 생각이 드니 마음껏 큰 바위를 넘는 연습을 했던 거죠. 헌데 채아는 사방팔방 어디로 떨어질지 가름이 되지 않아 구선비는 채아의 안전에 초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엉덩이부터 떨어지는 채아를 보니 심장이 쪼그라졌고 등으로 떨어지는 채아를 보니 앞이 캄캄했으며 머리로 떨어지는 채아를 받아 안았을 때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채아를 열심히 안고 지키며 뛰어다닌 구선비는 자신이 훈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던 거죠. 헌데 다행하게도 채아는 점점 일정한 곳으로 잘 착지를 하니 구선비는 그렇게 채아가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잘했다고 채아의 머리를 쓰다마주니 강아지 쓰다마주는 것 같고 기분이 꽤 괜찮았답니다. 허나 귀엽고 조그마한 강아지였지만 성질은 지랄 맞았으니 기분이 싸하여 옆을 보니 채아가 가재눈을 하고는 구선비를 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선비는 자연스럽게 팔을 기지개를 피고는 말하였습니다. 채아야, 뭘 그리 열심인 것이냐? 누가 보면 복수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채아는 땀으로 젖은 온몸이 무거웠던지 철푸덕 넓은 바위에 눕고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구선비는 대꾸도 하지 않는 채아가 괘씸도 했지만 피곤도 하여 채아 옆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잠이 스르륵 들어 구선비는 코를 살짝 골며 잤죠. 채아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모양이 부모님이 웃고 계시는 모습 같아 눈물을 주르륵 흘렸답니다. 그렇게 채아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구선비는 채아가 끙끙거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가위에 눌려 꼼짝달싹도 못한 채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선비는 처음 보는 채아의 모습에 너무 놀라 채아를 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답니다. 구선비는 채아 오라버니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채아가 잠을 자다 일어나면 겁에 질려 많이 울었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을 못했으며 커서는 괜찮아졌다고 했었죠. 허나 괜찮았던 것이 아닌 오라버니들이 걱정을 하니 그동안 숨겼던 거였답니다. 구선비는 그런 채아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여 꿈이라도 꾸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를 품 안에 품고는 말하였답니다. 채아야, 너가 무서운 것이 있으면 내가 같이 있어줄 것이다. 그리고 싸워야 한다면 같이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 채아는 진정이 되었는지 구선비 품에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구선비는 자신을 바라보는 채아의 눈빛을 보니 말을 하고 싶은 듯 보였죠. 헌데 무엇이 말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아야, 말하기 힘들다면 내가 질문을 할 터이니 고개로 말을 하거라. 어릴 때 누가 말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더냐? 채아는 닭똥 같은 눈물을 눈 안에 한가득 담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구선비는 겁에 질려 있는 채아를 가슴에 안고는 어린아이 마음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준 놈을 꼭 잡고 싶어졌던 거죠. 채아는 그렇게라도 구선비한테 표현을 하니 마음에 박혀있던 큰 쇳덩어리가 조금은 작아진 듯하여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채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허나 제 오라버니들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셔요. 내 마음 충분히 알겠다. 허나 때가 되면 말을 하자구나. 네, 오라버니. 헌데 이제는 나를 오라버니라 부를 것이냐? 채아는 어렵게 꺼낸 말인데 구선비가 질문을 하니 좀 부끄럽기도 하여 눈꼬리를 뾰족하게 하고는 구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아야, 눈은 좀 어여쁘게 뜨면 아니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니 놀리고 싶지 않느냐? 구선비는 채아가 자신의 여동생이 된 것처럼 예쁘고 귀엽고 그리고 사랑스럽기까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난 채아가 오라버니라 불러주니 너무 좋구나. 채아도 믿을 수 있는 오라버니가 한 명 더 생겨 든든했습니다. 그리하여 계곡을 나란히 내려오다 구선비가 채아를 놀리고 도망가니 채아는 잡히면 죽일 듯이 구선비를 쫓아갔답니다. 그때 정다운 암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 고을 대장간에서 일하는 천수라는 사람이었죠. 구선비도 언제부터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채아를 놀리며 도망가다 채아를 보는 척하고 뒤돌아 천수를 보았습니다. 구선비는 천수를 보니 나쁜 놈들 잡기 전 흥분되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구선비는 천수를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보라 수족을 통해 명하였죠. 다음날 구선비는 채아가 잘 잤는지 궁금하여 별채에 가보니 비몽사몽으로 마루에 앉아 유모가 세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를 놀릴 생각에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가까이 갔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눈을 감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라버니, 아침부터 저 놀리려고 오신 겁니까?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눈을 감아보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보거라. 옆에 있던 유모는 구선비가 언제 왔는지 몰랐기에 채아하고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구선비는 최대한 가볍게 몸을 만들고 채아 좌측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좌측입니다. 그렇게 걸어서야 누구든 다 알겠습니다. 유모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말하였습니다. 웜에 구선비님이 어찌 거기까지 가 계신감요? 지는 하나도 안 들리던디? 아시기에는 소리가 들렸는감요? 유머는 안 들렸어? 유모? 솥단지에 밥하고 있지? 웜에 내 정신 보소. 아씨 좋아하는 누룽지 만든다고 뜸들이고 있었는디 다 타버렸겠는디요? 구선비는 채아의 청력을 확인을 하고 나니 부모님이 자객으로 당한 새벽에 채아는 분명 단서가 될 무언가를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구선비는 기회를 봐 채아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나저나 천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지 않은 이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리하여 오늘은 집 마당에서 힘센 사내한테 몸이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채아는 구선비와 마당에 마주보고 서 있었답니다. 채아야, 모든 사내는 너보다 힘이 세다고 항상 생각하거라. 내가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다 한들 사내 손에 잡히면 못 빠져나온단다. 오라버니, 제가 작다 하여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닌가요? 한번 나하고 힘을 겨뤄보겠느냐? 네, 그러지요. 구선비는 처음은 살살 팔을 잡아 당겨보기도 하고 다리를 잡아 당겨보기도 해보니 그런대로 채아가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 점점 강도를 높여갔답니다. 채아는 자신이 붙잡히지 않고 잘 빠져나오니 이 정도쯤이면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지금부터가 시작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구선비는 채아 앞에서 높게 날라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을 하고 채아 뒤로 착지한 후 채아를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았답니다. 그때 봉긋하게 솟은 그 무언가가 말랑말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채아가 여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채아는 구선비가 자신의 봉긋한 곳을 팔로 끌어안고 있어 너무 당황스러웠으며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준 듯한 느낌까지 들었던 거죠. 채아는 구선비가 야속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내가 여인인데 이렇게 남동생 다루듯이 하니 나를 여인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 게지. 채아는 온 힘을 다해 구선비의 굵직한 팔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하다 말고 밥풀이 묻은 큰 주걱 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모였던 거죠. 아무리 무예 훈련을 시킨다고는 허나 남녀가 유별한디 귀한 아씨를 뒤에서 응? 마구 응? 거시기를 응?
막 안으면 되겠남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구선비한테 돌진하니 구선비는 놀란 얼굴을 하고는 팔을 번쩍 들어 채아를 놓아주었습니다. 유모는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계속 말을 했답니다. 구선비님 그렇게 사람 안 봤는디 손버릇이 안 좋은디요? 아씨를 책임지실 건감요? 옆에서 채아는 유모가 바른 말만 하여 고개를 끄덕거리며 호응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마지막 말에도 끄덕이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하여 유모를 보고 구선비를 보았던 거죠. 구선비와 채아는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불꽃이 튀기 시작했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가슴은 숨쉬기조차 벅차올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유모는 기가 막힌 듯 말하였습니다. 웜에 똥마른 강아지 마냥 시방 뭐한다요? 어여, 손 씻고 아침진지 드셔야지요. 구선비와 채아는 발그스레한 얼굴을 하고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던 거죠. 얼레? 어디로 가는겨? 웜에 그 짝은 뒷간이구먼요. 구선비와 채아는 급하게 방향을 틀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는 저잣거리에 가기로 약조가 되어 있어 구선비는 옷을 갈아입고 앞마당에서 채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별채를 보니 고운 한복을 입고 어여쁘게 나오는 채아를 보고는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선비 눈에는 꽃사슴이 사푼사푼 걸어 자신한테 오고 있었으니까요. 구선비는 온몸이 뜨거워졌으며 그것도 채아가 좋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잣거리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구선비 눈에는 채아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채아가 방긋 웃으며 머리꼬지가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머리꼬지가 예쁘다며 구경을 하는 채아를 보니 여인인 채아를 귀하게 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채아를 치고 지나갈 것 같으면 자신의 품에 가둬 막아주었습니다. 채아는 구선비의 그런 행동에 가슴이 심쿵했던 거죠. 채아는 두 개의 머리꼬지를 하나씩 들고 머리에 올려 구선비한테 물어보았답니다. 오라버니, 어떤 머리꼬지가 저한테 잘 어울립니까? 구선비 눈에는 다 예뻐 보여 채아가 원하는 것을 모두 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 2개 사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채아가 걸음을 멈추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굳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채아는 앞에 걸어가는 구선비의 소매 끝자락을 간신히 꼭 잡았습니다. 구선비는 채아가 옷자락을 잡고 있어 뒤를 바라보니 채아는 놀란 표정을 하고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구선비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채아를 자신의 품속으로 넣고는 도포자락으로 아무도 못 보게 가렸던 거죠. 그리고 무엇에 놀란 건지 주변을 살펴보니 호조판서 둘째 아들 김한 뒤로 좀 떨어져 걷는 천수가 보였습니다. 김한이라는 사람은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얼굴을 보니 인상은 차가웠고 마치 독사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구선비는 천수가 김한 뒤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놀란 채아를 다독여주는 것이 급선무였답니다. 구선비는 채아를 도포자락에 숨긴 채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곳은 채아 집에 가는 길목에 복사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어 채아를 위로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채아는 큰 숨을 쉬고는 촉촉한 눈으로 구선비를 바라보았답니다. 구선비는 채아의 눈빛이 도와달라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구선비는 떨고 있는 채아를 보니 미쳐버릴 것 같이 마음이 아파 꼭 안아주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가 무엇으로 인해 말을 못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았죠. 밤이 되어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채아와 얘기를 해보려 별채로 갔습니다. 채아야, 자고 있느냐? 오라버니, 들어오시지요. 바람이 시원한데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그리고 창문을 보니 자물쇠가 달려 있었답니다. 순간 구선비는 채아가 말 못하는 일이 창문과 연관이 있다고 짐작이 되었습니다. 채아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채아는 구선비를 보며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달싹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말하기 힘이 들면 내가 질문을 할 테니 예전처럼 고개로 답하여라. 보름달이 뜨는 밤의 자객이 이 창문으로 쳐다보았더냐? 채아는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날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더냐? 채아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죠. 구선비는 바들바들 떨며 울고 있는 채아를 안아주며 말하였습니다. 채아야,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느냐? 이제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가 알았으니 그놈을 꼭 잡겠다.
그 사람이 호판 둘째 아들 김한이더냐? 채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죠. 김한인 줄은 어찌 알았느냐? 어릴 때 들었던 소리가 그자한테서 들리더냐?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구선비는 채아를 안심시키려 등을 또닥또닥 해주니 언제 잠들었는지 채아가 아기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를 이불에 눕히고 호롱불을 껐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채아는 자신의 옷자락 끝을 작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선비는 그 손도 안쓰럽게 보여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좀 더 있기로 했죠. 그리고는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구선비는 채아의 통죽비를 들고 방문 옆에 숨었습니다. 방문에 자객의 그림자가 비추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객을 향해 통죽비를 빠르게 휘둘렸죠. 특히 잘 보이는 얼굴, 목, 손등을 저격했답니다. 자객은 생각지도 못한 습격에 일단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지 주랭랑을 쳤던 거죠. 채아는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 깨어 어두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구선비는 담을 넘어 도망가는 자객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답니다. 얼굴에 확실한 자국을 남겨놨으니 상처가 아물기 전에 찾아야만 했죠. 구선비는 채아방에 다시 들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채아를 들어안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아를 혼자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다음 날 구선비의 수족이 천수에 대해 전했답니다. 천수는 그동안 미동이 없었으나 그제는 저작거리에 나와 걷다가 바로 대장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절에 가 불공을 하고 나와 바로 대장간으로 갔으며 중간에 만났던 자들은 없었습니다. 헌데 천수가 산을 내려갈 때 백정의 아들 아석이라는 자가 올라갔습니다. 아석은 다른 수족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석이라는 사람 얼굴, 목 그리고 손등에 통죽비로 맞은 자국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거라. 그리고 10명을 뽑아 머슴복을 입게 하고 밤낮으로 이 집에 번을 쓰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반나절이 지난 후 백정의 아들 아석은 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수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구선비는 채아한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오랜 벗이 사또로 있는 관하로 갔답니다. 우선 김한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하니 사또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김한과 관련된 자료는 알려줄 수 있으나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김한한테 당한 사람들이 관아에 접수한 며칠 후 저세상 사람이 되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김한이 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다네. 그렇다면 더욱더 김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수사를 깊게 해보려 했지만 조정에 호판이 있어 쉽지가 않아. 우선 어떤 사건들인지 알아만 보겠네. 그리하여 사또는 김한과 관련된 자료를 구선비한테 주었습니다. 김한과 관련된 사건을 보니 대부분 힘없는 자들한테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길을 가다 자신과 부딪혀서 때렸고 자신을 쳐다봐서 때렸고 거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신 얘기를 했다고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린 정도가 골절이나 실명 또는 청각에 문제가 생겨 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헌데 해가 바뀌면서 김환으로 생겼던 사건들은 하나도 없고 사건은 동일한데 이름만 아석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구선비는 버신 사또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김한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가? 요즘은 기생청아한테 빠져있다고 하니 기로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고맙네. 나중에 만나 약주나 하세. 그래, 몸 조심하게나. 구선비는 기로에 들어가 청아를 찾았습니다. 옳거니 내가 청아인 것이냐? 소문대로 어여쁘구나. 오늘은 너로 정했다. 구선비는 능청스럽게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허세 있게 앉았답니다. 문이 열리고 청아가 아닌 기생어미가 들어와 말하였죠. 날이 청아는 아니되옵니다. 청아를 취하시기 전에 나리가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로 올리겠나이다. 무슨 소리더냐? 난 청아 아니면 싫다. 오늘이 아니 된다면 내가 언제 오면 되는 것이냐? 소용없으십니다. 청아는 김한 선비님이 매일 오셔서 아니되옵니다. 김한, 그럼 그자를 만나게 해다오. 청아를 품고 옆방에 술을 마시고 있던 김환이 자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사내의 얼굴이 짜증나게 궁금하여 옆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선비는 김환을 보는 순간 당장 죽이고 싶었답니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내가 김원이요. 김환의 목소리 끝에 미세하게 크윽크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아가 이 소리를 들었구나. 나도 청아 한번 취할 생각에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저한테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이 자세를 취했답니다.
구선비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김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보아하니 오늘은 아니 되겠군요. 그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한은 구선비의 뒷모습을 보고는 혼잣말을 했답니다. 저작거리에서 이판 여식 옆에 있던 사내군. 재아가 죽으면 어떤 표정을 할지 무지 궁금하구나. 김한은 독사처럼 음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선비는 집으로 와서는 채아를 찾았죠. 구선비는 채아가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별채로 가보니 열심히 훈련하는 채아를 보았죠. 구선비는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의 작은 손을 잡았는데 물집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채아야, 이런 손을 하고 훈련을 계속했다는 말이더냐. 내 잘못이 크다. 구선비는 채아의 손바닥을 보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오라버니,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아니다. 너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화가 난 것이다. 구선비는 채아의 손에 약을 발라주고 천으로 손을 감싸주었답니다. 그리고 꼭 안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유모방에 가서 자거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구나. 오라버니, 오늘 평소와 다릅니다. 왜 이리 긴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더냐. 오늘은 아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더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렇게 채아를 유모방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구선비는 별채에 있는 채아방에 들어가 김한을 기다렸답니다. 김한의 성격으로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김한의 수족인 아석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니 김한이 온다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자시가 지나고 축시가 되었을 쯤 담을 넘는 자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만, 왔구나. 자객의 발소리는 망설임도 없이 별채로 향했으며 급기야 창문을 쿵쿵쿵 두드리기까지 했답니다. 구선비는 자객의 발소리에 마음은 덤덤했으나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온몸에 피는 솟구쳐 올랐으며 구선비의 눈은 살기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음침하게 들리는 크크거리는 소리는 상당히 귀에 거슬렸답니다. 김한은 문을 닫고 누워있는 채아한테 오고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살려줬을 때 조용히 살았어야지. 내 심기를 건드려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냐? 김한은 칼을 높이 들어 내려 찍는 순간 자신의 칼을 받아내는 강한 칼이 있었으니 순간 당황을 했답니다. 구선비는 김한의 칼을 맞고 빠르게 일어나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쥐잡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갑자기 밖이 밝아졌고 김한은 자신을 잡기 위한 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미 덫에 걸린 쥐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 고양이를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구선비는 채아한테 공포를 힘어준 김한을 결코 쉽게 잡을 생각이 없었죠. 그리하여 김한이 정신을 못 차리게 빠르게 공격을 하다 허벅지에 상처를 내주고 뒤로 빠졌다가 또 빠르게 돌진하다 왼쪽 팔에 상처를 내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니 김한은 결국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김한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칼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구선비는 앞으로 김한이 칼을 잡을 수도 누군가를 팰 수도 없는 신경조직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었던 거죠. 그리하여 김한은 차명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있었으니 호판과 둘째 아들 김한에 관련된 이야기였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이판은 호판 둘째 아들이 죽였으며 딸 또한 죽이려다 잡혔다네. 둘째 아들을 살수록 키운 호판은 충을 알려. 효를 알려. 효를 가르치지 못한 아비가 충을 어찌 알려. 어심을 그만 흔들고 자진하여 관직에 내려와 아들과 함께 속죄하라. 이 노래는 전국으로 퍼져갔으며 호판은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수가 없었죠. 이 노래를 들은 오라버니들은 너무 놀라 집에 왔으며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라버니들은 채아를 안아주며 그동안 끔찍한 공포에 고생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 같이 울었습니다. 구선비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공포를 안겨준 이곳에 채아를 놓고 갈 수가 없었죠. 배청마루의 오라버니들과 채아 그리고 구선비가 다과를 즐기고 있을 때 구선비는 사주단자를 두 오라버니들한테 주었습니다. 사주단자를 본 오라버니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채아와 구선비를 보았죠. 그때 올것이 왔구먼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내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암만. 유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채아야, 유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더냐? 갑자기 저를 준범 오라버니께서 이 말만 남기고 얼굴은 발그스레져서는 횡하니 가버렸답니다. 구선비는 자신만 혼자 두고 가버린 채아가 야속하였습니다. 허나 채아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이라면 사내답게 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헌데 두 오라버니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말을 하였답니다. 구서방, 자네는 합격일세. 채아를 이렇게 아껴주니 우리가 고맙네. 혼인식은 언제 원하는가? 빠르면 좋다고? 그럼 보름 후에 혼인식을 하면 어떠하겠는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사천리로 혼인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 첫날 밤이 찾아왔죠. 구선비는 온몸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태이다 보니 모든 게 급했습니다. 허나 채아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빨리 벗고 싶을 뿐이었던 거죠. 구선비는 조심히 머리 장식을 벗기고 버선을 벗기고 겉 홀내복을 벗기고 저고리 옷고름을 풀려고 하니 채아가 놀라 구선비를 보며 고개를 옆으로 저었답니다. 채아야, 우리는 이제 부부란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 마음도 몸도. 겁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너무 긴장이 되어 먹지를 못했습니다. 무지 배가 고픕니다. 우리 채아가 무지 배가 고프구나. 그럼 먹어야지. 구선비는 채아가 무지 고팠지만 채아가 놀라는 것은 더 싫었기에 급할 것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은 어찌하지 못하여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답니다. 채아의 얼굴은 발그스레져서는 구선비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데 사람 환장하게 만들었던 거죠. 구선비는 채아의 얼굴을 잡고는 웃는 채아의 입술에 입맞춤을 했답니다. 채아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딸꾹질까지 귀엽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구선비는 너무 귀여워 또 한 번 입맞춤을 했습니다. 구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호롱불을 끄고 더 깊게 입맞춤을 하며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그리고는 구선비는 최대한 부드러운 사내가 되어 채아를 깊게 안았습니다. 그때 구선비는 날아오는 채아의 주먹에 몇 대 맞았답니다. 허나 구선비는 아팠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구선비는 최선을 다하여 본능에 충실했으며 채아도 구선비의 노력 끝에 처음 맛보는 황홀감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가르치고 배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입안이라는 사자성어는 너에게서 나와서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행불행과 좋은 일, 나쁜 일이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에 의하여 초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선한 마음이 부메랑을 타고 행복을 가득 싣고 올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